10번부터 들어가겠는데 10번부터 국토개법상 각종 지역에 있어서의 행위자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약자로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그 용도지별 건축물로 용도제한 건폐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틀렸습니다. 그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들어가야 되죠. 2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밑줄 꺼봐요. 건축물부터 밑에 제한까지 줄 딱 끄시고 그걸 너무 기니까 행위자라고 해요. 약자로 뭘 한다고요? 가로 안에 써놨죠. 가로 안에. 그래서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너무 기니까 약자로 뭘 한다 이걸 행위자. 행위자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함에 따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죠. 국토교통부령 지워버려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지난주에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고 그랬었죠 이거. 그 다음에 3, 4, 5는 요약집 32페이지 있는데 요약집 32페이지인데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농림적 꼭 전제돼야 돼요. 이렇게 농림적인 땅이 있다. 농림적 중에 초지라고 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을 봐야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알 수 있냐? 초지법. 그렇죠. 농림적 중에 농업 진흥적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냐? 농지법. 농림적 중에 보전산지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무슨 법을 봐야 행위자 내용을 알 수 있냐? 산지관리법. 이 법의 이름을 아시고 반드시 무슨 장소에 그것들이 있어야 되냐? 농림적 중에 있어야 된다. 알겠죠? 농림적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특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게 돼 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3번은 맞죠. 그 짝짓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림적 중 농업진흥적 무슨 법? 농지법. 농림적 중 보존산 무슨 법? 산지법. 이렇게 짝짓기 잘해 두시라고요. 농림적 중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도 잘 짝짓기 두셔야 돼요.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여기 공원구역이 있다. 바로 밑에다 써봐. 자연환경 보존지역 공원구역 밑줄 닦으시고 여기서는 무슨 법을 적용받을까요? 그래 자연공원법이죠. 그래서 밑에다 써놓습니다. 자연공원법이라고. 자연공원법.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 말 나올 건데 이 말 틀린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 그거 보이죠? 보인가요?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지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찾아봐요. 지정문화재가 지정됐다면 무슨 법을 적용할까? 문화재보호법. 그것다 써버려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그것다 줄 거야.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이 줄 것이고 이것도 무슨 법을 적용받을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그래서 마지막 보면 가다 보면 문화재관리법이 나오는데 틀려요. 과거에 문화재관리법 그러면 틀린다. 문화재보호법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로 정된 곳이 있다. 상수원 보호구.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을 적용할까요? 상수원 보호구요. 그렇습니다. 수도법. 상수도법 그러면 틀려요. 그다 줄 거 가지고 수도법으로 써버렸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이지 또 상수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틀려요. 상수도법도 아니고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다. 맞아 틀려요? 어떻게 하수도법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틀렸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가? 거기 나와서 너무 쓰기 힘드니까 그거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힘들까 봐서. 거기에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련 법률 고려 화살표 쳐.
네, 해양 보호구 안에서 무슨 법?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한 법률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무슨 법을 적용받을까요? 수산업법일까 아닐까? 아니, 수산자원관리법. 그것다 써버려요.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수산업법 틀렸어. 수산업법이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이렇게 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적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특별법에 따라 행위자 받는다고요? 자연환경 보존적 중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농공단지가 있다. 농공단지 안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이 가해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고 계셔요? 그래서 5번 틀렸죠. 산업 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명하는 법률 그 말 쳐버리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여기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행위 자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자, 이제 11번은 국토개법령상 용도직서 행위자이다. 용도제한에서 행위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습니다. 1번에서 알 것은 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단독택. 할 수 없는 지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없는 걸 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독택은 여러 가지 용도직 중 무슨 지역에 있다면 절대 건축을 못하는가? 그게 나있죠. 그래, 유통 상업적인 땅하고 전용 공업점만 건축 못한다. 그거 받으시고. 둘째, 숙박시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체크합니다. 가면서 숙박시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적 4가지 중일유군. 모든 상업적은 줄거봐. 모든 상업지라는 것은 중일유군을 말해. 중심, 일반, 유통, 클릭. 이런 모든 상업적과 준공업적하고 자연목적 중 관광지, 관광단지하고 계획관리에서는 4층 이하만 그까지 잘라버려. 그리고 그까지만 건축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돼. 그래서 생산관리 X, 일반 공업적 X, 준주거 X. 그 앞에까지만 딱 기하셔. 그래, 숙박시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4가지 상업적과 그 다음에 바로 준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자연목적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 관광단지로 지금 땅 안에서만 계획관리직은 4층의 숙박시만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달달달 해야 돼요. 바로 주거적 중 일종만 안 되고 다 된다. 상업적은 유통상업적 안 되고 3가지 된다. 공업증은 준공업증 안 되고 나머지 안 된다. 이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위락설은 오직 어디다만 건축할 수 입증하느냐? 상업점만 된다. 위락설은 상업점만 된다. 4번, 5번은 요약집 33페이지 있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우리 요약집 30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4번과 5번은 33페이지 있는데 4번 맞습니다. 도시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때 주거, 상업, 공업적, 개발용도 지역으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증 발굴을 요하지 않지만 도시역 중 보존성을 요하는 녹적은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굴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 내 녹적이 있다. 녹적에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굴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받으시고 동그라미 5번 이 도시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 구역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가에 따른 접도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도적 용도주거에서는 도시 군객시설 건은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용도적 용도주거 어느 지역 지구가 됐든 도시 군객 시설은 팍팍 결정해서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된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것은 29쪽에 있는 건데 국토개법상
도시 군관리계획과 다른 법령에 한 토지공개과의 관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마지막 보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를 본다. 이것은 다른 법에 따라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장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국토법상 개발용도적인 도시로 결정 고시를 간주하는 규정이 있죠. 약적으로 뭐라 합니까?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이 떠올라야 되고 농공단이 절대 아니다. 수송면을 제된다 이런 게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간농농 결정고시 간주, 간보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1번 항, 망, 구요로 쓸 때 항, 도시적 할 때 도, 공유성 할 때 공, 항도공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거 본다. 맞습니다. 2번은요. 도, 공은 도시로 결정고시 본다. 근데 관리적이 틀렸죠. 관리가 아니라 도시. 관리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를 지으시고 도시. 3번은요. 왜 틀렸을까? 농공단위는 X차돼요. 농공단위는 X축고 세 가지만. 국가, 일반, 도시첨단. 약적으로 국일도상 그랬죠. 세 가지의 산업단위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로 결정고시선거 간주됐죠. 농공단위는 절대 농공단위는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도 도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4번 왜 틀렸을까? 관농농 결정고시 간주 그러니까 관리적에 빠졌어. 농지법 앞에다가 관리적에서 그래야 되죠. 관리적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관리적이다. 관리적이다. 여기가 관리적이다. 그럴 때 관리적 안에 있다. 농업 진흥적이다라고 결정고시가 했지만 자동적으로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한정됩니다. 그래서 관리적이 전제돼야 돼요. 이걸 암기하라고 그랬죠. 관농농 결정고시 한주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 5번 어떻게 암기하고 계세요? 감보농자 결정고시.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지. 그래서 관리적일 때 관, 보전산지할 때 보. 그런데 농자가 나 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보전 녹지를 지으시고 농림적. 보존 녹지적을 지으시고 농림적으로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이것은 34페이지 있는데 거원표로 최단도가 같은 용도집기를 짝지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달달달 암기를 해야만이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아마 이 시점이면 다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탁했는데 1년 내내 그거 좀 외우시라고. 아직까지 안 했다면 꼭 외우세요. 거기 보면 아닌 거 1번은 얼마냐 다 50, 50. 2번은 70, 70. 3번은 70, 70. 4번 20, 20. 5번 계획과적은 40% 이하고 그 다음에 자연 녹적은 20% 이하니까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34쪽에 있는 용도지별 용적으로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가장 작은 지역순으로 순서 나열한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일반 상업적 얼마냐? 1300. 준주거적 얼마냐? 500. 준공업적은 400. 계획관적은 100. 농림적은 80. 그래서 맞습니다. 1번. 이 수치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15번. 15번은 우리 요약집 344쪽하고 345쪽 있죠. 자, 하나의 대지가 국토개법령상입니다. 15번. 국토개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경우 건, 용, 건, 적용,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적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도로변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에 걸쳐 있을 때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밑으로 건너뛰어서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맞습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밖 건축재난 사항 그다 줄 거예요. 그 밖 건축재난 사항은 그 대지 중 과반이 소화하는 용도적당한 기준을 정한다. 틀렸어. 과반이 틀렸어요. 과반을 지우시고 가장 넓은 면적 그래야 돼. 가장 넓은 면적이 소화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라고 해야 되죠. 이해돼요 이거?
한번 자세히 했을 거 설명? 했죠? 자, 그러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적당한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2번. 녹적은 예외가 적용되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 그 지역에 걸친 경우는 쭉 건너뛰어 각각의 그것다 줄 거예요. 각각의 용도 지역 등의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정한다. 각각.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에 그리고 그 밖 그 지역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용도지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참고로 보시고. 자, 3번이 2번이 맞았는데 3번은 또 왜 틀렸는가? 3번, 4번, 5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3, 4, 5를 집중 이해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하나의 건축물이 걷다 줄 것이고 방하죽에다 또 한번 따치고, 오른쪽에도 건축물이 걷다 줄 것이고 방하죽에다 또 한번 치고, 5번 고도죽에다 또 한번 치고, 고도주가 나왔다 방하주가 나왔다 하면 주어가 대지가 나오면 틀려요. 건축물이 그래야 돼. 그래야 특례가 적용되거든. 그래서 5번은 대지가 그 말 치고 건축물이 그래야 돼. 건축물이. 그래, 5번부터 볼까? 건축물이 써놨나요?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자 이렇게 이쪽은 고도주고 그리고 이쪽은 고도주가 아니에요.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 건축물 일부가 고도주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전부하고 이 대지 전부 대해서는 고도주 안의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가 고도주에 걸쳐야 그걸 적용한다고요? 건축물이다 대지다? 건축물이?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해가 안 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어요. 하고 싶어도 참고 넘어가겠어요. 자, 예,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자세한 설명하면 또 요거돼요. 왜 이렇게 너무 자세해서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냐. 그래서 요가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빨리 넘어가겠어요. 자, 통과하겠어. 하고 싶지만 얼른 참고 넘어가겠어요. 자, 아무튼 중요하다.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가 그 밖 그 지역에 걸쳤으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대하여 그 고도주하는 건축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고 내에 걸쳤다 그러면 그때는 화재 위험 예방차 지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방하주이기 때문에 건축물만 나와야 돼. 그럼 대지가 나오면 안 돼.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고 안팎에 걸쳤다면 건축물만 전부 대지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대지를 쥐어야 돼. 밑대지 할 때 밑대지 두 번 쥐어버려. 밑대지 그 말 쥐어야 돼.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하주고 안팎에 걸쳤다면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방하주가는 건축물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야 돼. 밑대지가 들어가서 틀렸다. 대지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지가 나오면 틀린다. 4번 건축물이 방하주고 내에 걸쳤는데 경계가 방하배로 구역됐다면 각각이야. 각각. 그런데 각각인데 바로 방하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은 방하주가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방하주고 밖에 있는 부분은 방하주와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각각이란 말이에요. 한다가 틀렸어. 마지막에. 한다를 주고 하지 아니한다. 16번 이것은 36쪽하고 37쪽이 있는데 용도주고 지정목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 왜 틀렸는가? 여기다 힌트 잡아요. 역사 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 문화에다 줄 것이고, 가면서 보호에다 줄 것이고, 지구에다 줄 것이고, 역사 문화에다 줄 것이면 밑에다 환경 하나 크게 써놔. 역사 문화 밑에다 환경. 그래서 이것은 무슨 지구의 지목지냐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중요 시설을 보호지구 틀렸어요. 이제 금방 그 내용은 무슨 지구 지목지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지목지이다. 그래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지목지는 아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번에서 알아볼 것은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은 여기다 줄 거예요. 특별한 가다가 찾아가죠. 특별한 경관했다 지구했다 체크. 그래서 특별한 경관 그리고 마지막 지구. 지구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특별할 때 특했다 동그라미 한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한을 한으로 생각하지 말고 화로 생각하면 돼. 특화
경관축. 맞네.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잘 받으셔. 고도주구라는 것은 여기다 포인트 잡아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해. 최고한도예요? 최저한도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최고한도다. 그 다음에 4번은 개발 잔고안에 취로할 때 개했다 다음에 집했다 다음에 개집 맞네. 이렇게 개집 뭔지? 개집 맞죠? 집단 체력을 어디다 맞이한다고요? 개발 잔고안에 취로하겠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구는 가면서 체크합니다. 여기 있다.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크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에다 줄 거예요. 맞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 줄 것나요? 줄 것 다음에 복합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서 용했다 다음에 이용할 때 용자 보이죠? 도모할 때 도자 보이죠? 지구 동함이. 그래서 거기에 다 힌트가 들어있어. 맞아 틀려? 맞죠? 복합 용도주구다. 이렇게 복합 용도주 목적으로 정확해지려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그다 가르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그 말 딱 가르쳐놔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요 제한이에요. 완화 그거. 그리고 복합 용도주겠다 다시 한번 줄 거 봐요. 복합 용도주는 어디다 마칭하느냐? 이미 지난주 했어 우리가. 1, 2개에다 마칭하죠. 1, 2개. 어디다 마칭한다고요? 1, 1개. 1, 2개 뭐예요?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공업적하고 걔가 뭐예요? 계획 관리적이죠. 그래서 이 복합 용도주는 세 곳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죠. 세 곳이 뭐냐? 그러면 1개 암기하세요. 1개 암기.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는데 17번은 40페이지부터 41쪽에 있는 것이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왜 틀렸냐? 기본이 틀렸어. 기본이 아니라 뭘로 하냐? 관리.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 변경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한다.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관리. 그래서 기본이 틀렸고 2번에서 알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이 가질 건데 그걸 알고자 할 때 무엇을 보면 이 안에 딱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냐? 마지막에다 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딱 지정되면 이 장소에 들어가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건축할 때는 규제가 최소화된다. 규제가 아주 그냥 세진다. 최소화되죠. 규제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완화된다. 강화된다. 완화된단 말이죠. 그때 바로 건축법상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기술자들에게 건축 관련 규정을 정할 때 좀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편하게 건축물 건축도를 유도하고 그런 차 건축기술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건축기술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도 도모해 나가자. 개선을 도모해 나가자. 라고 할 때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특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상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된 지역은 다 건축상 무엇으로 지정된 관계였죠? 특별 건축구역. 맞습니다.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역에 시급하게 재생시켜서 바로 다시 거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정하는데 지정 가능 지역을 5가지를 설정하고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거 그때 몇 개 써놨죠. 어떤 지역이다 지정할 수 있냐? 도시정비법상 노불량시 밀집해 있는 주거지라든가 공업적으로 시급하게 증발 필요가 있는 지역 하나. 몇 개 이상의 노후성이 교차하는 장소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3개. 그 말 중에. 그래 대중교통 결제부터 몇 킬로미터 있다 지정할 수 있다고요? 1km. 그 2가지. 3개 1km. 그런 지역에다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개발량 활성화를 수반하는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맞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지정했던 행정처에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에서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개발을 들어가는데 또 규제는 최소화되는데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나면 거점적으로 육성되니까 도시민들이 다시 몰려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땅값은 폭등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지역을 하는 시도사, 시장소, 구청장 너네들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 사업한다, 개발해 한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돈 좀 내게 해도 된다. 기반 설치할 때 광장도 만들고 그러려면 돈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로 쓰기 위해서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받으시. 있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347쪽하고 348쪽에 있는 건데 국토요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면 이 도시 군객 시설 좀 고시해 놓고 10년 지나서 사업도 하지 않았다. 10년 지날 때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하겠다고 실시 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그러면 수용권이 시행자에 발동되어서 법적으로 부여됐으니까 그 보상 처리 들어가서 굳이 땅 주인들은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를 그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뭐가 이루어진 부지일 때는 매수할 수 없다고요? 실시인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려면 10년이 지날까지 사업도 착수되지 아니하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인 경우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2번 이때 매수 청구가 매수무자한테 들어가는데 매수무자는 몇 개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서 신청자한테 알려줬냐?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서 알려줬던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이게 바뀌었어. 2년하고 6개월을 바꿔쳐야 되겠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4번의 내용은 이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매수 가격 공치법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현금으로 주고 외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도시군객 시설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굴 때문에 발행해서 줄 수가 있느냐? 지자체 이게 중요해. 지방자산체가 아니면 절대 도시군객시설증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발행해서 이 채권을 지자체에서 발행해서 줬다면 상호간의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하는데 4번 이때 지자체가 도시군객시설채권을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토지소유 의사에 반해서 발행해 줄 수 있는 땅도 있죠. 어떤 땅일 때는 직권으로 그냥 채권 줘도 법적으로 할 말 없냐?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아니면 그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로서 매수금에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초과분만 지급할 때는 채권으로 줘도 할 말 없다. 초과분만 그렇지 전부를 강요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라 3천만 원 현금 처리하고 초과분만 그렇다. 부업이 터질 때 원하면 다 줘야 되지만 강요를 줄 때는 그렇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 채권 줬다면 이자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 상환기간을 10년을 보면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데 이율은 금융기간 1년 만기 정기 평균 금리 이상을 고려해서 조례를 정한다.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이것은 45쪽부터 48쪽까지 있는 건데요. 도시군객 시설사업이다. 옳은 거 1번 국장과 시도사 대도상이 실식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로서 시행자로부터 인가시행이 들어왔다. 인가 고시에 따르면 수용권이 발동되고 곧 사업에 착수하는데 그래서 인가 내주에는 그 안에 부지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 지금 논밭에 가져오는 사람 농사 짓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수학 끝날 때 사업들라도 어떻게 조정해 봅시다 이렇게 의견서 내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식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며칠상 미리 열람시켜서 의견 드냐? 14일 이상. 그래서 14일로 수정하시고 20일 틀렸고 2번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대상 토지 면적이 엄청 크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만 보상처리해서 소유권 넘겨받아서 하고 내년은 이 정도 이렇게 사업 시행 대상직을 대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거. 1사업 시행 중 2사업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3번 이 시행자가 크게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어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그따 줄 거 봐. 행정청 시행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 말하거든.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 당연히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실식에 아까 고시에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되니까 그때 수용권이 발동돼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실식에 고시에 따르면 수용권이 인정되니까 그자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이면 행위든 비행이든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수용할 때에는 수용사용, 강제사용, 강제수용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객으로 딱 결정했어. 그러면 이걸 도시군객시설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기란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권의 권리, 지상권, 임차권 있다 이런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 이 시설에 편입되지 않고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한 것은 수용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용 안 되고 뭐만 법에서 인정해 줄까요? 그렇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용을 한다. 그럴 때는 법대로 해야 돼. 시행자 지 맘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죠. 그때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반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공치법이라고 그랬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노치 등 보상법률. 그래서 이 법을 갖다 적용합니다. 이걸 준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법이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일반법인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국토개법에서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별법 유치에 있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국토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 없으면 나머지만 이 법을 갖다 보충해서 적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공치법에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 수용을 인정하면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수용권을 부여받는 절차는 사업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권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등으로서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법상 어떠한 절차만 있으면 수용권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냐? 실식의 고시. 그래서 실식의 고시였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되어서 별도로 사업 인정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수용당한 자하고 시행자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성립된 보상금 지급하고 완불하면 보상금이 완불되면은 지급이 완료되면은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온 간주에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행자가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성에다가 바로 판정 의뢰합니다. 이걸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청인 토지성에서 얼마 주고 끝내세요라고 결정하는데 이걸 재결을 하죠. 재결 신청은 공치법은 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 했죠. 실시계획에다 사업 시행기간을 집어서 고시합니다. 그때 사업 시행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날 때 가면 해줘도 된다라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 하셔. 그걸 바탕으로서 한번 정리합시다. 3번은 마지막에 없다가 틀렸고 있다. 4번은 첫머리가 틀렸어요. 고시가 있는 때 할 때 고시 앞에 결정의 그까지 싹 지워버리고 결정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그만 싹 지워 앞에 그 자리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실시계획 그렇게 그래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분다. 그 다음에 5번 모든 시행자랑 항상 행과 비행을 말해. 행과 비행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수용을 지워버려. 수용 밑에다 할 수 없고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시 사용만 한다. 인접한에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20번은 339쪽에 있습니다. 국토법상 효력 발생 실효 규정 해제 규정 이런 건데요. 옳은 것 1번 엄청 중요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효력 발생하냐? 지용되면 고시 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한 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언제 효력이 된가? 시가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2년 다음 날에다 줄 것이고 이것은 왜 틀렸을까? 3년 다음 날로 해야 되죠. 그래서 1을 3번 왜 틀렸을까? 10년 다음 날에다 줄 것이고 20 다음 날 그래야 되죠. 4번은 왜 틀렸을까? 3년 다음 날 체크하시고 그렇죠. 5년 다음 날 그래야 되죠. 5번은 왜 틀렸을까? 1개월 다음 날 해제했다 줄 것이고 왜 틀렸을까?
1개월 1개월이 아니라 1년 1년 그래야 되죠.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21번 55페이지부터 61조까지 있는 건데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구청장은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여기 뭐 서구청장은 자기 지역에다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들어가서 틀렸고요. 시자 앞에다 시장 할 때 시자 앞에다가 국장 시도사 추가.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 군수뿐이다. 그래서 구청장이 들어가 틀렸고요. 2번은요. 여기다 체크해봐. 2번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그러면 뭐가 떠나야 돼? 약조리 이거 뭐예요? 정택 10년 이게 떠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택할 때 정비구역 할 때 정, 택지발주할 때 택, 정택했다도 한번 쳐요.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을까? 도시개발구역 때문에 틀렸어요. 도시개발구역 X, 정택 10년. 2번 바로 취락지로 지정됐다, 택지발주로 지정됐다, 대정사업시행지로 지정됐다, 개발행 허가 제한적이다, 시범도시다 라고 돼 있다면 그 장소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여기가 지금 도시역인데 주거적 있고 상업적 있고 공업적 있고 녹적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개발용도 땅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근데 녹지는 보존용 땅이에요. 이때 이 녹지역을 땅을 이렇게 개발을 허용해서 주거로 변경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면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야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꼭 정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의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라. 녹적인 땅이 주거로 변경됐다. 녹적인 땅이 뭐 상업으로 변경됐다. 녹적인 땅이 공업적으로 변경됐다. 방향을 잘 하시되 개발용도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 면적이 10만 변경됐다. 그러면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고 아니면 지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의무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아시대. 그래 녹적이었던 땅이 주거적이 됐든 상업적이 됐든 공업적이 됐든 이쪽으로 변경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변경되면 의무로 지정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냐 30만. 근데 주거적이 됐든 상업적이 됐든 공업적이 됐든 이것이 녹수로 변경됐다. 근데 거기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때는 지구단위로 지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틀렸습니다. 4번 녹지적이다 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동시에 밑줄. 그래서 녹적이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으로 변경됐을 때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로 지정하죠? 틀렸어.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여기다 줄 거 봐요.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 30만 정도 이상인 적은 지구단위로 지정한다. 그따 밑에 땄어요. 시공에서 해제될 때 그렇게 써놔요. 무엇에서 해제될 때? 시공.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죠. 그래 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그래 그래서 5번 틀렸어. 개발장구역 도시장구에서 해제됐다.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든 미만이든 지정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시면 아는 거예요. 임의적.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56페이지에서 여러분은 꼭 암기를 해야 돼요. 50보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30만 이걸 외워야 되죠. 안 외우고 어떻게 이걸 맞힌답니까? 맞출 수가 없죠. 이해하고. 자 넘어가시고 22번 22번은 59페이지 있는 건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 내용은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그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3년이 만들어서 결정고시 한데 지구단위 만들 때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중 필수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면 집어넣는 임의적 포함되어 있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니은, 기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서 배치규모. 그 다음에 리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률, 높여,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 내용입니다. 필요할 때만 포함해서 정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필수적인 거 아닙니다. 임의적입니다. 23번. 이것은 62쪽하고 63쪽이 있는데 특강 특특 시장수가 허가권자로서 개발행 허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으냐? 1번, 2번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4번, 5번도 아닙니다. 3번만 여기서는 기조. 육상이 핵심 용어죠. 3번. 육상 어류 양식장을 만든다. 육상. 그러면 허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녹간 농자 안에서 녹지적 할 때 녹, 관리적 할 때 관, 자랑 본연할 때 자, 녹간 자 앞에 안에서 울타리 아닌 바꿔져 있다. 일거상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1번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것은 조치를 취하고 1개월에 신고하는 것이지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아주 중요해.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가로 안에 이 세 가지 사업차 개발행위 건축한다. 그때는 절대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높이 깊이 몇 cm 내의 범위에서 성토절도 정비할 때는 경미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허용되냐? 50. 이 수치 아주 중요하고. 4번 조성이 완료된 대지 안에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유물 설치를 한 토지 모임할 때는 허가받지 않지만 성토절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5번 잘 나오죠.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잔답 간의 지목 변경에 수반되는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다. 국가가 지자체가 공유목지로 형질변경할 때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24번 68쪽부터 69쪽까지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 가능적과 제한 기간이다. 그 연결이 옳은 거. 이것은 바로 1번. 1번 보면 개발 밀도가 일정된 지역도 제한할 수 있냐? 아니죠. 그건 X예요. 개발 밀도 관련은 해당 사항 아니에요. 그 68페이지하고 69쪽을 보면은 바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지역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봐보세요. 녹계적으로서 수목, 조술, 우량 등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나. 개발행을 하여 주변의 경관미가 환경, 문화재 손상, 오염물이 있는 지역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기 생각나요?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을 수반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크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이 박스가 떠올라야 되죠. 그게 눈에 선해야 되죠. 약적으로 도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데 제한기간을 짝짓서 알아야 되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보존조치자 제한을 하기 때문에 3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연장 못한다. 1년에 3년 최장이다. 그리고 도지기는 원칙 1에 3년, 1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합 5년이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은 왜 틀렸냐? 개발 밀도 관리기 때문에 틀렸어. X. 개발 밀도는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적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제한기간 1에 3년, 1에 2년 연장, 합 5년 이렇게 되죠. 2번은 왜 틀렸냐? 녹지적으로서 수목, 조수료, 우량농지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원칙으로 1에 3년으로 끝납니다. 3년에서 끝나고 다만은 싹 지워버려요. 뒤에. 다만부터 싹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3번도 개발을 하여 주변에 환경, 미화 이런 것들 크게 손상, 오염 우려가 있다. 그때는 제한기간은 원칙으로 1에 3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만부터 싹 지워야 돼요. 연장 못해요. 4번 맞습니다. 4번 맞고 5번 왜 틀렸는가? 5번은 광역 도시기 2번 지워버려요.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가격만 남겨놓고 광역 도시기 들어서 틀렸어요. 두 가지 광역 도시기 지워버려요. 지웠나요? 광역 도시계획은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를 수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가 결정될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제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5번 이것은 70페이지 있는데 개발 밀도가이다 틀린 거. 개발 밀도가이란 바로 1번 강화했다 체크. 그리고
개발빌덕이 지정되면 용적률은 50까지 강화된다. 맞습니다. 2번 개발빌덕은 특특 시장수가 지정권자이고 국장 도지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고 3번 지정할 때는 마지막에 주거 상업 공업지에 따라 정하지 다른 지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바로 학교 수익률 20% 초과학교에서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도열이 20% 이상 미달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빌덕이 맞습니다. 5번 개발빌덕을 지정하고 비행할 때 특특 시장수가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 X. 다만 지방에 있다고 하면 지방도 심의했다 체크 반드시 그렇잖아요. 이건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은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해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앞서서 미리 주민의 의견을 꼭 들으라. 그리고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병할 때는 주민 의견의 청취가 필수적인데 개발빌덕은 주민 의견 청취를 두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땅에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데 개발빌덕을 지정한다. 의견 듣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난리 친다고 그랬죠. 왜? 지정돼 버리면 용적률이 50%가 강화되니까 땅값 폭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없다 그랬습니다. 26번 이것은 71쪽부터 72쪽에 있는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비가 다 틀린 거 1번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로서 맞아요. 의무적 지정 대상지를 꼭 알았어요. 의무적 지정 대상 4가지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인가 집중된 지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꼭 하게 되는데 1번과 2번은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으로 맞습니다.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은 지정했나 맞고 3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후 부과 대상인 건축인은 신축 증축으로서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다 받으시고 5번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병할 때는 특특 시장수가 지한데 주민 의견 꼭 미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거쳐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 고시해 주죠. 그 다음에 27번 27번 보면 자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이다. 틀린 거. 해제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소유자. 어떤 토지소유자냐? 도시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실효시까지 집행 게 없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해제 신청서를 낼 때 1번 틀렸죠. 1번 쭉 하다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그 말 틀렸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 토지소유자는 그래야 돼. 그 자리에다 토지소유자는 그래야 돼.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하게 되는 것은 매수청구, 매수청구.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만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 뭘 써야 된다고요? 토지소유자는 그래야 돼. 이 토지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일단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2번 이렇게 이반권자가 해제 이반 신청을 받았다면 몇 개월 내에 답을 주냐? 3개월 내에.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 3번 이반권자에게 해제 이반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 해제를 위한 이반이 되지 않았다. 즉 거절당했다. 그때는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제 신청을 받으면 2개월 내에 답을 줘요. 4번 만약 결정권자한테도 거절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5번 해당 시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결정이 해제되지 않았다. 즉 거부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해제 심사 신청받은 국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내냐? 이반권자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야 결정권자 너 이반권자 하면 들리고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해제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서 풀어줘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28번 이것은 아까 했습니다. 72편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거 뭐예요? 대학이죠. 대학을 제한 학교는 돼요. 그래서 거기다 줄 거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그기다 줄 것이 7개. 그래서
7개가 1번 하나, 2번 둘, 3번 둘 해서 총 그 5개 있고 5번 6개. 대학 밑에 따라 이렇게 쓰나요? 대학을 제한 학교. 그래서 대학을 제한 학교까지 해서 총 7개.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29번. 이것은 74페이지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만 그다 줄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만 그다 줄거. 세계 생각. 세계 생각. 그래서 세계에 떠올릴 때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됐죠. 세 개 다 공통점은 뭐예요? 취소. 그래. 그 밑에 써. 취소인데 어떤 취소냐? 하가, 인가, 이 용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가, 인가, 시행자, 지정 취소. 하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암기. 이 말이 아니면 절대 청문 대상 아니에요. 국토교법상. 그래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행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했다 해서 허가를 취소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들였던 돈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얼마 억울하겠어. 그래서 취소청을 하면 미리 허가권자께서 바로 청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겠느라고 시행자 자금 준비해서 지금 실식인가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했다 해서 실식인가를 취소하려고 그러면 시행자 시행권 박탈당해서 사업 못하는 거예요. 돈 다 날아가죠.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리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 취소 처분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이것이 그것이고 3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0번은 74쪽부터 75쪽까지 있습니다. 국토교법상 타인 토지 출입 등인데 옳은 것입니다. 1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출입했다 포인트 잡아요. 출입하려면 며칠이 알려준다고 했어요. 7일. 그래서 3일 틀렸고 그거하고 저기 3번을 비교. 3번으로 가볼까? 3번은 일시 사용했다 포인트,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포인트 잡아요.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 알려주면 돼요? 3일. 그래서 7일 틀렸어요. 이걸 잘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맞은데 이 타인 토지를 재료 적지장 이임시동 일시 사용했다 주권. 일시 사용하려고 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체크해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한다, 그럴 땐 동의받아야 돼. 동의. 출입할 때는 동의 안 받는데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의받지 않고 하면 위법자가 된다. 그리고 그네들이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방해했다 그러면 우리도 위법자가 된다. 그때는 과태료가 나왔는데 얼마 이하 과태료냐? 1천만 원 과태료.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벌금 처한다.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1천만 원이 과태료다. 과태료. 벌금도 아니다. 징역도 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걸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 해주죠. 그때 행위자가 해줍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행위자 옆에다 말을 써요. 행위자 옆에다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도시군객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자가 손실보상 해준대. 이 경우는 손실보상이 가나요? 누가 협의하느냐? 협의했다 체크하고 협의는 행위자하고 그럼 틀려요. 행위자는 책임자 아니니까 나올 수가 없어.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5번 일출 전 일모로 그 중요하죠. 그것도 포인트 잡고 일출 전이나 일모로는 야간이야. 야간 밤이야. 일출 전 일모로에 택지라든가 담장 울타리로 둘러싼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지워버리고 점유자 아주 중요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